네, 뭐 마약, 탈세, 성접대 의혹에도 꿈쩍하지 않던 철옹성 같던 YG 엔터테인먼트가 창사 이래 가장 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그 YG 전 수장 양현석 씨가 한 제보자의 폭로로 YG에서의 직함을 내려놨습니다. 네, 양현석 씨뿐만 아니라 친동생인 양민석 YG 대표도 경영권에서 물러났는데요. 오늘은 YG와 경찰의 유착고리가 실제로 밝혀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잼! 이슈다! 네, 저희 잼이슈다를 꾸준히 시청했던 구독자분들은 기억하실 수도 있는데요. 지난 4월 5일자에 저희 채널에 양현석 승리를 위한 침묵인가 안 풀리는 위기관리 방정식이라는 제목으로 콘텐츠 하나가 게재됐습니다. 저희가 YG의 뒤처리를 담당하는 해결사가 있다면서 익명의 제보자의 말을 인용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YG에서 유독 마약 사건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때 처리를 하러 다니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익명의 제보자 A씨가 제보를 한 건데 이 과거 YG 소속 아티스트와 대마초를 흡연했다고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당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YG 측 관계자가 자신을 찾아와서 진술 본복을 종용했다고 주장을 했고요. 또 YG 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줬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진술 번복을 종용했다는 그 YG 관계자 김 씨에게 직접 사실 확인을 해보고자 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고 네. 또 문자에도 어떤 답변도 오지 않았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확인이 좀 어려웠어요. 네. 그 A씨 말에 따르면 당시 YG 측은 변호사 선임을 누가 했느냐라고 물으면 엄마가 했다라고 하라고 지시까지 했다고 합니다. 근데 A씨가 처음에는 YG와 이 변호사를 믿었지만 갈수록 이 YG가 자신을 이용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신이 직접 변호사를 교체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해당 변호사한테 사실 확인을 해봤어요. YG에서 선임한 거냐 이렇게 물었더니 변호한 적은 있지만 YG에서 한 게 아니다. A씨의 모친이 한 것이라고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황급히 전화를 끊었어요. 네, 보신 것처럼 당시 저희가 익명으로 말했던 내용이 현재 논란의 중심이 된 YG 아티스트 마약 사건과 무척 닮았습니다. 네, 지금에서야 말씀드리지만 익명의 제보자라고 소개한 A씨가 바로 공익 제보자 한서희 씨였어요. 제보자가 저희 잼이슈다 팀에 제보를 한 게 지난 3월 11일이었습니다. 날짜를 따져보면 이 제보자가 방정현 변호사를 만나 처음으로 이야기를 한 게 4월 말이라고 하니까 잼이슈다 팀에 한 달 앞서 최초로 제보를 해온 셈입니다. 네, 일각에서는 제보자가 3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공익신고를 한 점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하는데요. 근데 실상은 이렇습니다. 지난 3년간 한서 씨가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라는 것만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한 씨의 경우에 현재 집행유예 중에 있어서 과거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이뤄질 경우 본인에게 피해가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잼이슈다에 YG와 경찰의 유착고리를 파달라고 사전에 제보를 하는 등 지금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요. 이 공익 제보한 내용도 보니까 저희한테 얘기했던 부분과 상당 부분 일치합니다. 네, 사실 저희 잼이슈다도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 전개에 제보자의 말을 진짜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 내부적으로 고민이 진짜 많았는데요. 취재할수록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또 YG와 경찰의 유착고리 또 YG 아티스트들의 마약 연루설과 관련해 다방면으로 제보를 크로스 체크 중에 있었는데 진짜 이렇게 실명 보도가 나와버려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맞아요. 공익 제보자의 실명은 최대한 보호해줘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는 누구든지 신고자의 인적 사항이나 신고자임을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을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적시되어 있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제보자의 이름이 이렇게 공개되는 사례는 없어야 할 것 같은데요. 저희 역시 취재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실명이 드러나지 않는 선에서 크로스 체크를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좀 많았거든요. 특히나 YG가 하나의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될 정도로 막강한 파워를 가진 권력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보도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어서 좀 취재에 어려움이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한 씨가 말한 내용에 신빙성이 있냐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아무래도 한 씨가 과거 SNS 이슈 메이커로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제보 자체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이들도 많은 것 같고, 또 이 부분은 한 씨도 우려하는 부분인데, 언니는 한 씨와 좀 직접 통화도 하고 메시지도 주고받고 했잖아요. 네. 좀 이 사건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제가 그 한 씨에게 드린 내용이 실제로 공익 제보로 이어진 내용과 상당 부분 일치하고 또 주장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때문에 상당한 공을 들여서 후속 취재로 크로스 체크를 계속 해왔던 거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한 씨가 당시 저에게 보낸 문자를 실명을 공개하는 걸 두고서도 내부에서 많은 논의를 거쳤잖아요. 네. 이미 제보자의 신원이 만천하에 공개되고 또 본인 역시 SNS를 통해서 실명을 털어놨기 때문에 사실 실명을 가리는 게 큰 의미는 없어졌지만 저희 잼이슈다에서는 제보자의 신원을 끝까지 보호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실명이 아닌 제보자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보자가 지난 3월 잼이슈다에 최초로 제보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YG 뒤처리 담당 김 씨가 있다. 김 씨는 YG 소속 가수들이랑 약을 했던 애들을 한 명씩 만나고 다니면서 진술 번복하라면서 조종했던 사람이다. 그 당시 저 말고도 김 씨가 관리하던 애들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S라는 사람은 YG 소속 가수 지키려고 혼자 독박 쓰고 구치소 다녀왔다. S씨도 김 씨가 관리하던 애들 중 한 명이었다. 양현석이 직접 나한테 말했던 부분이다. 자체적으로 회사 내에서 소변 키트로 검사를 할 때 양성 반응이 나와도 일본 보내서 수액으로 약물을 빼낸다. 그 당시 양현석은 네가 사실대로 말해도 어차피 애들 약물 다 빼와서 양성 안 나온다. 음성 나올 거다. 근데 나는 내 아티스트가 조사받으러 가는 그 자체가 싫다. 진술 번복해라. 살해해 줄 테니까. 정확히 이렇게 말했다. 그 당시에는 어렵고 무서워서 YG 편에 서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냥 날 이용해 먹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미국에 가 있으라고 경찰, 검찰 일 다 봐줄 테니 가 있으라고 했는데 돌아오자마자 바로 체포됐다. 잼! 이슈다! 네, 문자 메시지에서 보셨던 것처럼 재수사가 필요해 보이는 핵심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YG 관계자 김모 씨와 또 S 씨 이렇게 두 명인데요. 김모 씨는 YG와 경찰의 유착고리를 가장 잘 알고 있을 YG 내부의 핵심 관계자고요. S 씨는 제보자와 마찬가지로 YG에 이용당한 또 다른 살아있는 단서일 가능성이 있는 인물입니다. 네, 이제 그럼 차근차근 이야기를 나눠보죠. 네, 최근 제보자가 버닝썬 게이트의 공익 제보자인 방정현 변호사를 통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제보자는 지난 2016년 8월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에서 긴급 체포된 바 있는데요. 이 당시 경찰은 한 씨와 BI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마약에 관한 대화를 나눈 것을 확인했지만 BI는 소환하지 않았습니다. 네, 대신 양현석 씨가 한 씨를 YG 사옥으로 불러서 BI 씨와 관련된 진술을 번복할 것을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특히 양현석 씨는 한 씨에게 연예인 못하게 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협박한 것으로 알려져서 논란은 더욱 거세졌죠. 네, 그런데 제보자가 양현석 씨와 만나기 전인 2달 전에 그룹 위너의 멤버 이승훈 씨가 YG 자체 마약 검사에서 BI가 양성 반응을 보였다면서 제보자를 찾았습니다. 네, 이승훈 씨가 불러나간 자리에 이 씨 대신 YG 관계자 김 씨가 있었다고 하죠. 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김 씨와 이야기를 나눠보기 위해 여러 번 연락을 해봤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는데요. 이 김 씨는 BI 사건 외에도 YG 소속 연예인이 마약 조사를 받을 때 함께 투약했던 사람을 찾아가서 보상해주겠다. 해당 연예인에 대한 진술을 번복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기도 했다 합니다. 네, 연예계 관계자들을 통해서 김 씨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네, 김 씨는 YG 아티스트 매니저 출신이라고 해요. 네, YG 재직 당시 뭐 아티스트와 약간의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로 퇴사를 했다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YG 산하 레이블로 다시 입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또 연예계 관계자들이 말하는 김 씨는 점잖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인지 관계자들은 김 씨가 진술 번복이라든지 뭐 합의를 종용해 나섰다는 뭐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더라고요. 네, 여하튼 양현석 씨는 올 초부터 탈세, 성접대 의혹 등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요. 이 한 씨의 공익 신고로 변환 끝에 몰리자 양현석, 양민석 대표는 지난 14일 회사의 모든 직책에서 사퇴했습니다.
네, YG에 대한 수사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경찰은 16명으로 구성된 YG 전담팀을 꾸려서 YG와 양현석 씨의 전방위적 수사를 지금 시작했다고 하고요. 네, 제보자를 먼저 조사한 뒤에 BIC와 양현석 씨에 대한 소환 여부로 결정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BIC와 양현석 씨 소환과 더불어서 김 씨와 S 씨 이 두 사람도 소환 조사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맞아요. 이 김 씨는 YG 쪽 직원이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해서 움직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뭐 위에서 시켰으니까 행동에 나섰겠죠. 또 그동안 유독 YG 소속 연예인들의 마약 문제가 있었는데 이 김 씨를 통해서 실제로 양현석 씨가 사건에 어떻게 개입했는지 경찰과 유착 관계가 있었는지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S 씨 역시 유의미한 진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네, 듣고 보니 제보자만큼이나 김 씨와 S 씨가 YG의 마약 사건 전모를 규명할 핵심 키일 수도 있는 거네요. 네, 특히 제보자는 국민권익위에 BI 사건을 제보하면서 BI 외에도 다른 YG 소속 가수들의 마약 혐의가 있다고 했다잖아요. 네, 사실 이 사건에 대해서 냉소적인 시각도 있어요. 좀 왜냐하면 버닝썬 게이트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고 후지부지 끝나는 모양새인데 맞아. 이게 제대로 밝혀지겠냐 이런 의견인데요. 좀 어쩌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경찰과 검찰을 못 믿게 됐나 싶어서 조금 씁쓸하기도 하네요. 네, 진짜 이번에 기회 아닌 기회로 한 점의 의혹 없이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전부터 계속 이런 말들을 하는 것 같은데 매번 이루어지지 않아서 문제이긴 해요. 말로만이 아닌 이번엔 정말로 그 경찰의 명운을 걸고 진실과 거짓을 가려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YG 전 수장 양현석 대표도 억울하다면 감성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려진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번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서 불명예롭게 퇴장한 YG에서 조금은 명예를 회복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이만 인사드릴까요? 네, 다음 주 금요일 오후 5시 또 다른 연예계 이슈로 또 만나요. 제발!